Hello everyone. Welcome to Romantic English. 오늘 로맨틱 잉글리시 강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정관사 너의 어법입니다. 이 너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앞에 정체가 뚜렷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앞에 이미 언급된 그러한 명사어구를 다시 받을 때 그 뭐이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흔히는 앞에 그 낱말이 언급되어서 처음에 소개되었을 때 쓰게 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죠. 이 너의 어원적인 것은 우리가 아는 지시대명사 또는 지시형용사인 that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정체성이 뚜렷할 때, 유일할 때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알고 있을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국의 그 영어 교육의 현장에서는 또 학습서에서는 국내의 영어 학습자들은 이 너를 남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정체가 뚜렷하지 않은데 너를 많이 사용하는, 심지어는 추상명사나 물질명사에도 종종 너를 쓰는 그런 영어 학습서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내용의 이 너는 앞에 무엇이 언급된 그 사물이라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즉 앞에 전혀 그 낱말에 대한 그 명사어구에 대한 그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 너가 붙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문맥이나 상황에서 두 사람이 서로 암묵적으로 그것을 이미 지칭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그런 경우에 쓰게 되는 것이죠. 이 정관사 너의 그 특정한 정체를 나타내는 것이 반드시 앞에 언급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나 문맥으로 뚜렷이 이해될 때도 언급 없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구어체에서, 대화체에서 이 너의 이러한 용법은 앞에 언급이 없이 사용되는 그 어법은 대단히 자주 쓰입니다. 여기 이 장면에서는 그 감동적인 병으로 사별한 아내에 대한 그 메시지를 썼던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궁금한 그 테레사가 드디어 이 게럿을 찾아 나서서 지금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에서 게럿은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항구의 작은 마을에서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일종의 leisure activity, 그 leisure의 활동으로 쓰는 그 한국말로 leisure라고 그러죠. 그 leisure activity로 쓰는 그 여트라든지 그 세일링 보트를 그렇게 수리하고 renovate하고 그렇게 다시 복구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죠. 여기에서 처음 그 배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게럿에게 다가가면서 눈앞에 그렇게 펼쳐져 있는 게럿이 거기 정박을 해놓은 자기가 이제 보수를 하고 있거나 할 그럴 배들을 가리키면서 여기서 the older, the wooden boat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 배들을 이미 지적한 저 오래된 또 나무로 만든 그 배들을 앞에 이야기한 것을 이번에 다시 그렇게 지칭해서 그 배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언급이 전혀 없지만 이렇게 눈앞에 펼쳐있는 상황이나 문맥에 의해서 두 사람이 테레사가 자기가 말하는 저 배들 그리고 게럿은 그 배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어느 배들인지를 서로가 상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구어체, 대화체에서 대단히 많이 쓰이는 정관사 너의 어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문제를 보실까요? 다음의 표현들 중에 앞에 아무런 문맥이나 언급 없이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너는 어느 것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의 여러 가지 용법들을 한번 우리가 그 너가 어떤 문맥에서 가지는 그 의미의 그러한 영역이나 그 의미의 그 본질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1번을 보실까요? The two main ideals of American society are freedom and equality. 미국 사회의 기본형은 너를 붙이지 않습니다. 국내의 그 영어학습서들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회에 흔히 앞에 어떤 사회인지 특정한 걸 지적하지 않을 때 너를 쓰는 경우들이 자주 보입니다. American society, 미국 사회, 기본적으로 특정한 이야기가 아니라서 너가 없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이는 거죠. 미국 사회의 두 가지 main ideals, 주된 이상, 미국 사회가 추구하는 딱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정체가 딱 정해지면 그것이 바로 freedom and equality,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너는 정체가 뚜렷하게 드러날 때
American Society라는 그런 수식어를 가질 수뿐만 아니라 이 내용이 freedom과 equality 딱 두 개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정체가 뚜렷하게 identify, specify 될 때, 특정화될 때 쓰는 어법의 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너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어법이라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를 보시면 엄마와 아들의 대화인데요. 아들이 Mom, where did you put the pizza we left over last night? 우리 어젯밤에 leave over 음식을 남겨놓는 거죠. 다 먹지 않고 우리가 남겨놓았던 그 피자 어디다 두셨어요? 라는 표현이죠. 여기서 이 피자는 기본적으로는 물질 명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피자를 하나 주문하고 상품화될 때는 a large pizza 뭐 이런 식으로 어가 붙게 되거나 복수형이 될 수도 있죠. 여러 개의 피자를 오더한다 그러면 피자스가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너가 붙은 거는 그냥 피자가 아니라 우리 어젯밤에 먹고 남은 그 피자에서 그 피자의 정체가 뚜렷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확실하게 그 정체를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에 너가 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It's in the freezer, honey 라고 표현하고 있죠. It's in the freezer, honey. 이것은 이 freezer가 refrigerator, 줄여서 fridge라고도 하죠. F-R-I-D-G-E. 원래는 베이비톡, 어린이용으로 refrigerator가 말이 기니까 fridge라는 말이 등장하고 지금은 어른들도 자주 쓰는 그러한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그 fridge에서의 얼음이 어는 얼게 하는 냉동실을 freezer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냉동실에 있어. 이때는 특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그 문장 안에서나 앞에 무엇 또는 다른 당연한 그러한 뚜렷한 수식어구 없이 쓰는 여기서 어떠한 freezer 냉동실인지 엄마하고 아들은 집에 냉장고가 되게 하나이죠. 그 특정한 냉장고에 거기에 freezer가 하나뿐이라는 것이 두 사람이 상황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너는 문맥상 상황적으로 서로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그러한 무엇을 특정화해 준다든지 이미 언급됐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The pen is mightier than the sword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 pen, 그 펜은 그럴 때 여기서 특정한 펜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The pen writes well. 그 펜 잘 쓰인다. 잘 이렇게 글자가 나간다 그럴 때 The pen writes well. 그 특정한 펜이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너는 펜이라고 하는 것은 검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욱더 강력하다. 그래서 무력보다 강하다라는 그런 속담의 표현으로 흔히 번역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사회적으로 확립되고 사람들이 이해를 공유하는 그런 부분으로 사회적으로 확립된 소위 대표 단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펜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취해서 모든 펜에 적용시키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관용적으로 쓰이게 되는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용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위 대표 단수로서의 이 너는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러한 표현들에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대통령은 훌륭하다 그러면은 The president is a great president. 그래서 너가 붙게 되는 거고 자동차는 비쌉니다 그러면 cars are expensive. general 그 statement 일반적인 진술로는 흔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 가산명사에 그냥 s만 붙이는 그 어법이 관사 없이 쓰이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the car is expensive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원어민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그 차는 비싼 차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3번에 국내에서 쉽게 대표 단수 the 플러스 단수명사 대표 단수다 그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특수 현상이라는 거 유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너가 이런 보통명사 앞에 붙을 때는 특정한 것을 가리킨다. 이 3번은 오히려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확립이 된 그러한 여기서는 속담이고 여기는 특정한 펜이라는 것은 그 의미상 그렇게 적절하지가 않죠.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사회적으로 그 개념이 문력, 지성, 문화 이런 것이 군사력보다 실은 더 강하다라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표현에 확립된 그런 개념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러한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표 단수입니다.
4번을 보시면 The Bostonian was very arrogant toward the farmer in the south. 그 보스턴 사람은 아주 오만했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누구를 향해서 the farmer in the south, 그 남부에 내려가서 그 시골 농부에게 대해서 아주 건방졌다. 물론 남부의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북부의 사람들이 건방지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있습니다. 북부의 사람들은 또 거꾸로 교육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것이 남부의 사람들이 비교적 약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제법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보스턴 사람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이 3번처럼 대표 단서가 되느냐? 그렇지 되지 않습니다. 보스턴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너에다가 단수형 붙인다고 그 전체를 대표하는 어법이 이 문맥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the Bostonian은 그 보스턴 사람 앞에 어떤 사람, 보스턴 사람이 지적이 되고 이야기되고 있을 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너의 어법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검토한 간단한 설명들이 그 다음에 있고요. 여기에서 계속 그 너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그렇게 특정하다고 할 때 앞에 이미 언급이 된 경우 또 하나 명백하게 뚜렷하게 정체가 드러날 만큼 그 수식어구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문맥이나 상황에 비추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글쓴이와 읽는 이 간에 서로가 암묵적이라고 표현하죠.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에 너가 사용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대표 단수의 너는 특정하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확립된 그런 표현들 안에서 제한적으로 쓰인다. 너가 그냥 쓰일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정함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정체성을 가진 그러한 대상물을 가리키는 걸로 받아들인다. 이런 정도들 여러분들 오늘 그 예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이 이 영어를 할 때 가장 많이 오류가 나는 것이 이 관사의 그 사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관사를 앞으로 보실 때 어떤 환경에서 앞뒤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관찰하시고 이 명사구가 어떤 환경에서 쓰이고 있는지 앞에 어떤 식으로 이미 지적이 되었는지 그 뉘앙스, 그 속의 어감은 무엇인지 말하고자 하는 사람, 글쓴이의 의도가 무엇인지 두 사람이 어떤 관계에서 이걸 파악하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시로 관찰을 세밀하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관사의 그 사용의 오류의 그 빈도는 머지않아서 확실하게 현저하게 줄어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 강의에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Thanks a lot everyone for attending my lecture today. I'll b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ll in my next lecture. Thank you. Have a good one.